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합니다. B, 벌스, 출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 있다는 건데요. 이 샤르트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나 무슨 넥타이를 매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나한테 그냥 다가오는 모든 선택의 과정이 네.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내가 늦게까지 자야지. 그런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밥하기 싫은데 밥해야 되고 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한평생 와서 70을 살고 80을 살다가 가는데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는데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네. 보면은 내세를 지향적으로 가는 우리 인생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 이제 좋은 일 했으면은 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했으면 뱀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 선택 어떻게 할 건가? 만약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게 없다고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매일매일 올바로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의 성공 유무 또 앞으로의 이 세상을 끝마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정미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미경 원장님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속초에서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 속초가 네. 멀지 않습니다. 네. 도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가 처음에 속초 갔을 때만 해도 그 미시령길을 막 이렇게 그 S자로 이렇게 막 굽이굽이 돌았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많이 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미경 원장님 어렸을 적에 또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 근래에 와서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노인네들이 오래 살고 그럼 그 요양병원에 지금 하시는데 노인네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요양병동만 133베드인데요. 거의 90% 이상, 뭐 어떨 때는 자리가 없어서 베드가 없어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고령화가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내가 요양병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제가 주 전공이 신장, 콩팥, 내과 중에서도 신장학인데 먼저 인공신장실을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외래부터 시작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4시간 투석하고 집에 가셔서 쉬고 또 그 다음 날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점점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을 못 하시고 이분들이 독거노인이시다 보니까 집에서 연락이 안 와서 가면 돌아가신 채로 발견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아파트라도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7년 8년경에 우리나라에 이제 요양원 개념이 들어왔고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010년 그때부터는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을 제가 끝까지 어떻게 뭐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요양병원을 그러면 이제 속초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전혀. 근데 어째 속초로 속초를 가신 이유는? 네.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국책 그 애틀이라고 대전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IMF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막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오자.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속초로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쭉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연히 속초에 왔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에서 1, 2년만 살아볼까? 이러다가 근처에 대학을 막 찾아가서 문을 열고 나 이런 사람인데 여기 대학교에서 자리 없냐.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마침 전공이 맞는 게 있어서 우리 그러면 한 뭐 1, 2년 동안 놀다 가자 했는데 벌써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인연 없이 놀다 가자. 그게 이제 2년이 됐는데 네. 이제 지금 요양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받고 네. 그 사람들을 돌봐주니까 보람은 있고 네. 그러면 거기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데 이제 노인, 난치, 뭐 질환 이런 병명이 그 병명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계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지원해 주시죠. 그리고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부담이 그래도 대학병원이나 준종합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근데 이제 조금 간병비까지 이렇게 하면 한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본인 부담이 들어갑니다. 본인 부담이 네네. 그건 정부에서 또 지원을 지원을 따로 이제 해주시고 또 본인 부담 내는 거를 또 이렇게 내고. 합치면은 거기서 이제 병원 치료도 해주고 네. 또 식사도 네. 나오고 하고 물리치료도 뭐 한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들어가고 작업치료도 들어가고 네.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댁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요. 제 생각에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정미경 원장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초에서 지금 꽤 오래 계셨는데 사실 서울로 병원을 좀 옮기려고 하시다가 네.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년만 이제 삼바다 호수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놀다 가자 그랬는데 한 저희가 5년 정도 어떻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근데 5년이면은 이렇게 인공신장실 매각하기가 아주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한 4-5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 계약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분은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간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이제 인수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에서 은행에서 안 된다고 갑자기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가 이제는 조금 좋아지는데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면 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각이나 이런 거 안 되더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환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이걸 떠나서 이 환자들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사를 가서 확장해서 또 이사를 가고 저희가 3번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가 요양병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대학을 옮겼는데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속초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려와서 여기 있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수인데 어디서 교수를 하세요? 저희 신천향대학교에 있습니다. 여 서울. 네네. 네. 그러면 부부하고 만나는 시간은 적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수업 준비 다 하고 내려오면 이제 금토일을 있고 또 근데 교수라는 직업이 방학
있고 아, 또 연구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연구년을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네, 이제 속초에서 그동안 다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 아들하고 딸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로 보냈습니다. 보냈다가 하도 뭐 엄마들이 뭐 거기 어떻게 제정신이냐 막 이러셔가지고 저도 한번 보냈는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 나 내려갈래. 그래서 네, 내려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내일 수능 봅니다. 네. 그럼 학교 다니잖아요, 얘들이? 예, 이제 아이는 이제 지금 재수하고 내일 수능을 보고요. 이제 아들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아, 걔는 서울에 있고 아니요, 걔도 지금 저 다시, 속초로 네. 내려왔고. 네. 네. 예. 음.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셨던 건가요? 아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어떻게? 예. 그냥 저는 어릴 때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었는데 이제 언니들 엄마도 이렇게 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너가 뭐 집을 뭐 어떻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이제 흔히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그때 다 그런 네. 길이 아니었을까. 공부를 잘하셨군요. 공부 그래서. 잘하지도 네. 않았는데 네. 매 맞기 싫어서 공부했죠. 그럼 신앙은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암 걸리시고 돌아가실 때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해주셔서 아버님이 신앙민이셨기 때문에 이제 사시는데 정말 정신없다가 어디서 오셨는데? 평북 박천. 평북. 네네. 근데 평북에는 그때 신앙인들이 많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네, 그래서 아버님도 평양남도. 보셨대요. 보셨는데 이제 원체 그 아버님 집안이 그 덕중사라는 절을 지어서 그냥 보기는 봤는데 친구들. 근데 교회가 저런 거고 뭐 예수님이 이런 거고 그런 거는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워낙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려오셔서 네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언제부터 원장님은 신앙생활 하셨나요? 거의 준 못해. 네. 네. 5살, 6살 때. 네. 네. 신랑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작은 언니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몇 달 만에? 한 1년 반 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됐겠네. 아니요, 목사님. 아주 늦게 결혼했습니다. 33세 결혼했습니다. 그럼 한창 이제 일하시고 네. 계실 때 그러니까 결혼에 만나신 대해서도 거네요. 제가 별로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내과 그 수련이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일에 지치니까 그냥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때 있다가 신랑 되시는 분도 예수 믿은 분이고. 저희 이제 남편은 그냥 유학 갔다가 거기 계신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원래 캐톨릭이었는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던 크게 뭐 이렇게 뜨거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같이 교회 다니고 네. 네. 지금 그 속초에서는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신가요? 속초중앙장로교회 네.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저희 속초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네. 섬기고 계신데요.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인연이? 예. 제가 속초에 2000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 바로 앞에 아나플라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아나플라자에 영동극동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사장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감기 때문에 진료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개원 초기니까 뭐 환자 그때 한 명, 뭐 5명 이렇게 올 때라 환자분하고 충분하게 얘기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사장님도 제 앞에 성경책 읽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극동방송 여기 지사장으로 계시다 그러셔서 근데 극동방송 들어본 적은 없고요. 가끔 거기서 속초에서. 네, 가끔 이렇게 했는데 그러세요. 극동방송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아직 이렇게 탑이 뭔가 산에 뭔가 탑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제 탑을 위한 그런 네, 모금, 성심탑. 예. 네, 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네. 그때 또 마음으로 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엄마 때문에 네네. 네, 운영기금으로 이렇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조금 이제 통장에 예치해놨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네. 네, 또 탑 후원을 세우는데 해야 된다 네, 네. 그러셔서 네. 그렇게 또 후원을 하시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사역과 함께 네. 지금 걸어오고 계신데요. 극동방송에 들으시면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병원에서도 많이 틀어놓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네, 예. 틀어놓지는 못하고 아. 예,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그때 뭐 이렇게 라디오처럼 예. 된 거에서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개개인이 방송을 이렇게 듣게 음. 하고 또 전체에 다 한 병실이 다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예, 방송을 다 같이 틀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간병사분이 예, 조선족이 대부분인데 그 조선족 중에서도 또 영동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얘기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간병사는 24시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제가 선물한 적도 있고 라디오 그거를 그래서 했는데 영동방송 그 들을 때마다 뭐 찬양 그다음에 이제 제 말씀이 네. 계속 나오니까 네. 각기 다른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네. 네. 의료 사고가 한 번도 없으셨다고. 예. 정말 저는 그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인공신장실은 하루에 몇 차, 왜냐면 피를 이렇게 다 밖으로 빼서 인공신장기에서 이렇게 걸러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여주는 게 투석실입니다. 인공신장실인데 그러면 이제 그 심장 정지나 호흡 정지 이런 네. 급한 상황들이 이제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저희도 물론 이제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복되고 또 저희가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큰 문제가 없고 또 보호자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소송 뭐 하겠다고 뭐 하신 분도 계셨지만 나중에 다른 보호자가 와서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또 반전이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 그 영동 방송 지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다시 오셔서 그 이제 헌금하고 제가 다시 오셔서 그러셨어요. 원장님께 제가 드릴 건 없고 의료사고 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너네 병원에 문제가 없도록 나도 기도하고 그럴 거니까 하나님 네.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냐. 제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의료 사고 네. 없이. 네, 예.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모든 관계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6살 남자아이를 키우며 올해 둘째 출산을 앞둔 강지영 집사입니다. 현재 남편은 국무원이고요. 저는 처녀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지금까지 또 근무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무적 워킹 엄마입니다. 네.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도 초등학교 준비를 해야 하고 엄마의 손이 가장 많이 탈 때인데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집 사정상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전업맘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실까요? 목사님,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어떤 선택이 옳을 것인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때론 명쾌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목사님. 양주에서 강지영 집사 올림. 원장님, 거기는 뭐 애 다 키워놨고 지금 병원 원장을 하시는데 이러한 워킹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도 정말 처절하게 싸운 워킹 엄마여서 그 마음이 제가 사연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랑 또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요즘은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기 네네, 때문에. 기관도 있고 또 시청에서도 뭐 바우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 돌보미 이런 서비스도 많이 지원이 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서 가능한 한 그렇게 아이가 어떤 정서적이나 뭐 어떤 문제가 없으면 같이 병행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네. 엄마는 애들 키우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은 아마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런데 빌그램 목사님이 나더러 자기는 이제 세계 전도하러 다니니까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부인이 대부분 애들을 키웠는데 쿼리티 타임이나 퀄리티 타임 이 둘 중에 애들하고 많이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걔들한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이제 집에 와서도 뭐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애들하고 안 노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텔레비 다 끄고 이 시간은 내가 1시간만이라도 애들하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10시간이 나한테 있는데 걔들한테 10시간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볼일 보고 내가 신문 보고 내가 텔레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주는 시간은 별로 없죠. 엄마가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짧은 시간에 undivided attention 애들한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걔들한테만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10시간 애들하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피면은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애들이 이제 한 10살, 11살, 12살 되면은 이제 이성이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엄마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강지영 집사님 이렇게 사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또 방송 통해서 방송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 또 응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준비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와 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극동방송 페이지를 통해서도 영상 컨텐츠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네. 그렇게 베푸시고 또 힘드신데 남편께서 그 극동방송 운영위원 바쁜데 왜 해? 하지 말라고 혹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제 결정에 대해서 그럼 시집 잘 가셨네? 예?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내가 뒷받침해 줄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가서 기합 좀 넣어야 되겠네. 네.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속초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깍쟁이보다는 아주 그냥 인심이 좋은 환자들이 많이 오죠. 예, 제가 서울에 있다가 속초 가서 느낀 거는 처음엔 굉장히 투박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 있잖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막 이랬는데 그 투박하지만 그 안에 그 순수함 그런 거를 제가 6개월 지나 보니까 그리고 또 의리가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딱 진료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20년 전의 환자가 아직 제 환자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참 소박하고 순수하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나눠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요양병원을 하면서 또 이제 지역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제 마음에 주님께서 통일 후에 그 영동 북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원산에 가기를 소망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다가 원산에서 하디 그 선교사님에서 처음 부흥의 불씨가 있었다 그런 걸 보고 원산이 어디야? 이렇게 봤더니 속초에서 조금 이렇게 달리면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원산이 네. 있어서 제가 어쩌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원산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곧 이루어 주시리라 자유복음 통일. 원산에 비치도 좋고요. 네.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죠. 그걸 저희가 이제 써야죠 병원으로. 그래서 네. 원산의 그 복음 의료 선교에 대해서 꿈이 있어서 네. 네, 좀 앞으로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미경 감사해요. 원장님과 네.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